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컨트롤 비트는 그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게 우리가 여기 칩 셀렉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이게 바일 수도 있고 그래요. 메모리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칩 셀렉터는 이 칩이 이네이블이 돼야, 이게 선택이 돼야 그 다음에 이 메모리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버스, 애드레스 버스에 연결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메모리가 항상 작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CPU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CPU 있잖아요. 이게 애드레스 버스가 있다 그러면 이 애드레스 버스가 디코드를 거쳐 가지고 특정 번지가 됐을 때 여기가 0이 돼요. 0이 되면 그러면 이게 이네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네이블. 칩 셀렉터가 이네이블이 된다. 그런 때 쓰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S프라임이라고 쓰기도 하고 칩 이네이블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뭐 그래요. 또 칩 셀렉터 뭐 이런 말 쓰는데 아무튼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펙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칩 이네이블 되면은 칩 이네이블 됐다고 그래서 그 일레멘트가 선택이 됐다는 거지 아웃풋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웃풋 나오는 때는 그것을 아웃풋 이네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또 단자가 따로 있어요. 아웃풋 이네이블. 왜냐면 메모리가 여기에 칩 셀렉터가 있고 선택이 돼서 이게 일레멘트가 선택된다 그래서 아무 때나 이 출력이 데이터 버스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언제 나오느냐? 바로 아웃풋 이네이블 단자가 CPU에서 컨트롤해서 열어 그러면 데이터 버스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 이 메모리 있는 내용을 데이터 버스에 보내주거나 또는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하게 돼요. 뭐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무튼 아웃풋 이네이블이 돼야 아웃풋을 CPU의 데이터 버스에다가 우리가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컨트롤 시그널에는 결국은 칩 셀렉터 또는 칩 이네이블 그 다음에 아웃풋 이네이블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웃풋 이네이블. 그러니까 칩 이네이블은 뭐예요? 뭐 액티브 로우면 프라임이 붙고 아웃풋 이네이블을 또 액티브 로우다 그러면 이렇게 이네이블 단자가 붙겠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칩 이네이블이 되면 칩이 선택이 됐다는 거고 디코드에 의해서 아웃풋 이네이블은 그때 데이터 버스가 이네이블이 됐을 때 아웃풋 이네이블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리에 트리스테이트 게이트 있죠. 트리스테이트 이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트리스테이트 컨트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 있죠. 3스테이트 바파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출력이 말이에요. 이렇게 출력이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메모리에 어떤 뭐 Q0라는 출력이 나왔다 그러면 이 출력이 이게 데이터 버스에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버스에. 근데 이거를 연결을 딱 시켜 놓으면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0 아니면 1인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이터 버스하고 이렇게 겹치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트리스테이트 상태, 즉 아웃풋 이네이블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연결이 돼 있어도 이게 무한대의 임피던스가 돼요. 임피던스 Z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봐요. 출력에 이 임피던스가 Z 아웃풋이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된다 그런 것은 선이 연결돼 있어도 끊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버스에 뭐 D0다 그러면 CPU에 데이터 버스에 연결돼 있어도 선이 연결돼 있어도 이 컨트롤이 디세이블 상태다. 아웃풋 이네이블이 디세이블 상태다. 그러면
이건 끊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연결이 돼 있어도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선은 연결돼 있지만 동작은 안 하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아웃풋 이네이블이 들어와야 트리스테이트 게이트가 액티브 상태로 돼서 일반 논리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바가 이렇게 붙어 있죠. 아웃풋 이네이블 이렇게 바가 있거나 아웃풋 이네이블 프레임이 이렇게 있거나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즉 액티브로 오라는 뜻이에요. 이건 액티브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1일 때는 출력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도 이렇게 출력이 연결이 돼 있어도 데이터 버스 디젤로 연결돼 있어도 전류가 흐르거나 들어오진 않아요. I는 이꼴 0이에요. 알겠죠? 왜? 임피던스 Z가 무한되게 되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아웃풋 이네이블이라는 이 컨트롤 시그널에 의해서. 근데 이게 액티브 상태가 됐다. 만약에 액티브로 오다 그러면 이게 1로 있다가 0이 되면은 그때는 출력 임피던스가 거의 0이 돼버려요. 0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게 논리 게이트가 작용하는 거예요. 1 또는 0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컨트롤 단자에는 또 하나가 돼 있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어떻게 돼요? 랜덤 액세스. 지금 라이트 할 건지, 라이트 이네이블 또는 라이트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리더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무튼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리드 할 건지 라이트 할 건지 뭐 이런 상태를 메모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CPU의 이 컨트롤 게이트에서 언제 선택을 해줘야 되죠. 왜냐면 CPU에는 어떻게 돼요? 메모리 슬래시 IO가 있었고, 그죠? IO 프라임이 있었고, 또 리드 라이트 바가 있었고, 아니면 리드 라이트가 따로 있고 뭐 그랬었잖아요. 이거를 메모리에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리드 할 때는 리드 단자, CPU 리드 단자는 아웃풋 이네이블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때 데이터 버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리드 라이트 컨트롤 시그널이 여기 W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메모리 중에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리드 온리 메모리를 보자. 리드 온리 메모리는 이거는 전원을 껐다 키더라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리드 온리 메모리. 즉 읽기만 하지만 이게 좋은 점이 트랜시스터나 휴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껐다가 키더라도 어떤 번지를 선택하면 항상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리드 온리 메모리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펌웨어라고 하는 펌웨어, 즉 우리가 IBM PC 이렇게 사서 보면은 리드 온리 메모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원을 껐다 키면은 초기화 상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항상 그것이 살아 있어야 돼요. 전원 껐다 키기만 하면. 그래야 기본적으로 스탠바이를 해 놓을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상태가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스, 옛날에는 바이오스라 그랬어요. 즉 베이식 인풋 아웃풋 시스템, BIOS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롬을 쓴 거예요. 전원을 껐다 켜면 이 롬이 바이오스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키보드는 키보드가 돌아가게 하고 또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가 돌아가게 하고 하는 초기화를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본격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기본적으로 돌릴 수 있는 OS를 이걸 바이오스, BIOS라고 그래요. 초기에는 리드 온리 메모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는, 리드 온리 메모리는 전원을 껐다가 키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non volatile 메모리예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전원 껐다 키면 사라지는데 요즘은 다르죠. 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메모리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게 일종의 리드 온리 메모리의 변형, 리드 라이트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아무튼 초기에 리드 온리 메모리는 그냥 읽기만 하는 논 볼러틀 타입이에요. 논 볼러틀 타입. 알겠죠? 논 볼러틀 메모리. 그는 휘발성은 뭐냐? 이건 비휘발성이고, 휘발성은 뭐냐면 메모리 돼 있는 것이 저는 껐다 키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랜덤 액세스 메모리, 뭐 D램이라든가 스태틱 램, S램, S램이나 D램은 다 볼러틀 타입이에요. 자, 그리고 초기에는 이렇게 논 볼러틀 타입 롬 했는데, 이 트랜시스터나 휴지를 잡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한번 프로그램이 쫙 해서 퓨즈를 끊어뜨리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웠다가 다시 쓸 수가 있는 재생 가능한 그런 롬을 우리는 이레이저블 프로그래머블 롬이다. 즉 리드 온리 메모리인데 롬인데 프로그램을 지웠다가 깨끗하게 지웠다가 다시 라이트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할 수 있다는 게 라이트. 그렇게 해놓으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개발할 때는 되게 용이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레이저블한 빛을 쏴주는데 이거를 하이 인센서티 울트라 바이올렛 라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고농도의 자외선 있죠. 자외선을 이렇게 쏴요. 그래서 이렇게 이피롬, 이레이저블 피롬, 이거 보면은 이렇게 D평으로 메모리가 이렇게 D평으로 지네처럼 있는 이럴 때 창문이 달려 있어요. 롬에 창문이 달려. 그래가지고 이걸 빼가지고 이 내부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지우려면 여기에 빛을 투과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농도의 이렇게 자외선을 해줘야 된다. 이 자외선을 사람이 쳐다보면은 한 30분만 쳐다보면 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쳐다보면 안 돼요.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거기에 수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수저 같은 거 이렇게 소독한다 그러면서 약간 보랏빛 같은 불빛이 나오는 램프가 있죠. 또 여러분들 집에 칫솔을 살균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불이 들어오고 뭐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아주 강한 빛에 살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강한 빛에 자외선을 쓰겠어요. 아무튼 그런 건 눈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프로그래머블 메모리, 리드 온리 메모리, P롬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P롬을 써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만들 때부터 특정 어떤 값을 수록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중에 휴지를 끊어뜨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P롬. 지울 수 있으면 EP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플래시 메모리 같은 그런 걸 써버리면 EP롬을 대체할 수 있어요. EP롬이래요. Electrically Erasable P롬이다. 자,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는 RMM이라고 그러는데 Read Mostly Memory라고 그래요. 주로 읽기 전용 메모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읽을 때는 리얼타임이에요. 읽을 때는 리얼타임으로 읽어요. 근데 데이터를 쓸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정기적으로. 이건 아까 전에 어떻게 돼요? 울트라바이올렛 해가지고 자외선으로 지우는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차지를 줘. 콘덴서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Electrically Erasable P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EEP롬이죠. 그러니까 Electrically Alterable ROM 또는 Non-Volatile RAM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는 어떻게 돼요? Read Mostly 메모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시 메모리. 플러시 메모리, 왜 메모리를 플러시 메모리라고 그랬을까? 읽어낼 때는 되게 빨라요. 리얼타임으로. 쓸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한 10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메모리라고,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부르면 될 텐데, 요즘은, 플래시 메모리도 랜덤 액세스 메모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은, 단점이 이게 뭐냐면은, 이 자체가, 아무튼 라이트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요즘은 그 플래시 메모리가 리드하고 라이트 하는데 거의 액세스 타임이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삼성이 플래시 메모리의 그 현실화를 리얼타임 랜덤 액세스 메모리로 그렇게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다 쓰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카메라로 찍었는데 셋업 해놓은 거 있죠. 뭐 조도, 그 다음에 명도, 그 다음에 칼라 뭐 이런 걸 셋업을 해놨는데 우리 전원만 키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죠. 방금 전에 찍었던 상태를 전원 껐다 키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셋업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초기화 인포메이션 또는 부팅 인포메이션을 결국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시켜 놓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텔레비전도 보면은 저는 껐다 키면은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채널이 그대로 기억이 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나오고 또 좋아하는 아이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셋업 인포메이션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EEPROM에 해당되는 것이다. EEPROM 이것을 Read Mostly Memory RMM 또는 플래시 메모리라고 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그렇게 유래된 거예요. 요즘은 기술력이 높아가지고 리드 라이트 할 때 액세스 타임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플래시 메모리는 저 EPROM과 완전히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뭐죠 이게 그 초기에는 그랬어요. 바이어스 있잖아요. EPROM 바이어스, 롬 바이어스라고 그랬어요. 그걸 못 쓰는데 지금은 요즘은 리드라이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로도 많이 그걸 써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셋업 소프트웨어를 잡고 있기 때문에 MP3라든가 카메라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부팅하는데 셋업하는데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PPT 17페이지 2716 EPROM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EPROM은 여기 주어졌듯이 여기 칩 위에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외선을 30분 이상 이렇게 쬐면 30분간 쬐면 그러면 이게 지워져요. 내부의 내용들이 전부 제로인 상태로 다 클리어 돼 버려요. 자, 아무튼 이 EPROM도 롬이잖아요. 리드 온리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라이트 단자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라이트 단자는 없어요. 그러나 보시면은 여기에 애드레스 버스가 있나요? 애드레스 버스가 있고 여기에 애드레스 버스 있죠. 여기 애드레스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가 이제 Q0 뭐 이렇게 연결하는 데이터 아웃풋이 8비트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뭐 애드레스 더 추가적으로 요 애드레스하고 더 추가적으로 요런데 애드레스가 또 이렇게 박혀 있죠.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애드레스가 몇 개 나오느냐. 총 2K개니까 12비트가 12비트. 11비트.
애드레스 버스가 11비트가 나. 다음에 데이터 버스는 8비트. 그럼 컨트롤 버스는 몇 비트가 나오느냐? 이 칩에 이렇게 보니까 컨트롤 버스는 뭐예요? 프로그램 할 때 쓰는 거하고 PGM. 프로그램 할 때 여기에 이제 전압을 VPP라는 요 단자에다가 25V 정도 뭐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칩 셀렉트가 있죠. 칩 셀렉트. 그 다음에 VCC는 뭐예요? 전원을 공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GND는 그라운드, 마이너스 전압, 플러스 VCC 전압.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칩 셀렉터가 있고, 칩 셀렉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컨트롤에는 나머지는 여기에 칩 셀렉터가 있고 아웃풋 이네이블이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응?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그 뭐 내부에 이렇게 구조는 메모리 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애드레스 버스가 주어지고 칩 셀렉터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아웃풋이 밖으로 나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이제 리드 온리 메모리 롬에 대한 거였어요. 여기 얘는 2KB 밖에 안 되죠. 2KB. 아, 요즘 이거 누가 쓰느냐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프로그램을 짜보면 2KB도 용량이 많은 거예요. 실제 프로그램 사이즈로 봐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 2KB 롬을 썼잖아요. EP롬이니까 롬인데, 뭐 지우는 거야. 자외선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30분 동안 이렇게 한다 그랬지만, 이것과 27로 시작하는 것과 유사하게 스태틱 메모리도 있어요. 스태틱 메모리. 랜덤 액세스 메모리죠. 이거를 우리는 32K 스태틱 메모리 또는 27로 시작하지만 27256이라 그러면 뭐가 돼요? 27256. 여기에 주어져 있듯이 27256이다. 그러면 27은 EP롬을 나타내는 것이고 스펙에서 256은 256K 비트예요. 그리고 이거 8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8로 나누면 한 32가 되나요? 32K 바이트가 된다. 32K 바이트. 256K 비트니까 한 번에 8비트씩 나오면 8로 나누면은 27256은 32K 바이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을 써놨어요. 27256 EP롬은 결국은 여기에 32K 바이트 메모리와 동일하다. 2716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27은 EP롬을 나타내는 거고, 16은 16K 비트잖아요. 16K 비트니까 이거는 8로 나누면 2K 바이트가 되죠. 2K 바이트. 2K 바이트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10-3에는 2716의 뭐 스펙에 대한 건데, 그게 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타이밍을 보면 뭐 다른 스펙은 다 5V 뭐 5V 전원에 10%를 허용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주어지면 뭐라 그랬죠? 크로스로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이제 컨트롤 시그널 자체가 하나가 아니고 한 버스 단위다, 묶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애드레스 버스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여기서 공급이 되고 CPU에서 공급이 되는 거죠. 요 대구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리드라는 단자가 있어가지고 리드가 이렇게 이네이블이 딱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칩 셀렉트가 선택이 딱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액세스 타임만큼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액세스 TACC 액세스 타임만큼.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데이터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야. 저 데이터 Q0에서 Q7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 시간 중에 읽어가면 되겠죠. 왜냐면 이 액세스 타임은 칩마다 빠르고 또 메모리 셀 번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번지를 주고 나서 액세스 타임의 맥시멈을 기다린 다음에 이 시점에서 읽어가면은 그러면 데이터 버스에서 이 값을 읽어올 수가 있잖아요. 여기 데이터 버스. 데이터 버스도 한 개가 아니죠. 8비트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용어적으로 중요한 게 CPU가 애드레스 버스를 통해 가지고 애드레스를 주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칩 셀렉트가 되더라도 그때 읽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한번 봐요. 이때. 액세스 타임만큼, 요만큼을 이렇게 기다리죠. 여기 바로 액세스 타임이니까. 여기 액세스 타임. 기다린 다음에 데이터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요 시점에서 이렇게 읽어가거나, 요 시점에서, 이게 액세스 타임이 액티브 폴링 라이팅 에지예요. 라이팅 에지. 요게 라이팅 에지, 요 라이팅 에지인 기간에 요때 데이터를 읽어간다. CPU가. 왜냐하면 리드니까요. 읽는 것만 하니까 리드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요게 데이터가 머물러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제 메모리의 액세스 타임이 요만큼이더라도 충분히 기다려준 다음에 읽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용어적으로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 참 중요하다. 메모리 액세스 타임을 서로 규칙을 안 지켜주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기다려주지도 않고 하니까 엉뚱한 데이터가, 리드 라이트 될 수가 있다. 리드 온리 메모리 읽혀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8086이다. 그러면 1.5 클럭 정도를 결국 액세스 타임으로 허용해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이제 70년 후반이나 80년 초에 EPROM의 액세스 타임은 한 450 나노 세컨 정도였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8086은 460 나노 세컨만큼 기다렸다가 읽어가니까 10 나노 세컨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아무튼 그때 이제 CPU의 스피드가 기껏해봐야 250 나노가 한 클럭 사이클이니까 한 4MHz CPU 클럭을 쓰는데 그거의 1.5배니까 한 최대로 460 나노 세컨 정도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1년에 2배씩 메모리 스피드나 메모리 사이즈, 스토리지 용량이 증가해 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액세스 타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은 없어요. 지금 100나노 세컨 이내 정도도 들어가는 게 있다는데 이것도 한 10년 전의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한 10나노 세컨 정도로 10배 이상 개선이 됐다. 그래서 요즘은 난드 플래시, 나노 세컨이라는 거예요. 난드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수십 나노 세컨 이내의 메모리 스피드로 처리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태틱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스태틱 메모리, 즉 SRAM은 내부 구조가 플립플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시스터 4개가 결국은 하나의 그 메모리를 형성을 해요. 플립플롭 4개가. 그러니까 한 플립플롭당 트랜시스터 하나다 그러면. 이제 플립플롭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플립플롭. 그러면 이렇게 난드 게이트가 있다 그러면 이거 요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이걸 컨트롤하는 이 게이트가 하나씩 또 붙어 있어요. 란드가. 아무튼 이렇게 게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시스터가 1, 2, 3, 4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메모리 1비트짜리예요. 1비트. 1비트에 이렇게 구조예요. 이거를 트랜시스터 하나로 만들면 트랜시스터 4개가 들어간단 말이죠. 즉 메모리 셀당 트랜시스터 4개의 트랜시스터가 셀당 메모리 한 비트당 4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되게 안정적이지만 전원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그 전원만 유지하면은 그러면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지만 전원을 꺼버리면 그냥 내용을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게 S 메모리, 랜덤 액세스 메모리 한계예요.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전원이 반드시 공급이 돼 있어야 돌아간다. 플래시 메모리는 안 그러죠. 전원을 끄더라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EP롬은 뭐였어요? EP롬은 우리가 27로 시작했죠. 그래서 2716이다 그러면은 27은 EP롬을 나타내고 16은 뭘 나타냈어요? 16K 비트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2K 바이트란 말이죠. 사이즈가, 용량이. 자, 여기 이제 스태틱 메모리는 40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16은 16K 비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K 바이트 SRAM. SRAM이 4016이다. 아니, 요즘 이렇게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기가바이트도 아니고 K바이트만 씁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뭐 용량 20적 용량 높은 걸 인터페이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조그만 스몰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걸 일단 인터페이스 해보면 만약에 라지 시스템으로 되면 그 메모리 용량을 추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SRAM 디바이스는 애드레스 데이터,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또 컨트롤 버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단지 EP롬, 롬하고 다른 점은 라이트 단자가 존재한다. 라이트 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리드 단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칩 셀렉트만 되면 리드 되는 그런 쪽이다. 이제. 아무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용량이나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것을 2016이라고 하고 6116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4016, 여기서는 4016이라는데 이런 이름을 쓰기도 해요. 메이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스태틱 메모리는 2016, 6116 또는 61로 시작하고 또는 40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메모리는 이게 EP롬에서는 이 패키지가 상당히 컸는데 여기는 이 패키지가 좀 작아요.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창문이 안 뚫려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랜덤 액세스니까 어떻게 돼요? 리드라이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패키지가 24핀 패키지로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여기 애드레스 버스가 8개가 있고 데이터 버스가 또 8개가 있고 또 애드레스 버스 추가되는 게 또 여기도 존재하고 이렇게 애드레스. 그러니까 A0에서부터 A11까지 A10까지 돼야 2K바이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칩 셀렉터가 있고 여기 칩 셀렉터가 있고 라이트 컨트롤이 있어요. 라이트. 여기 라이트 컨트롤이 있죠. 라이트 컨트롤이 있고 아웃풋 이네이블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칩 셀렉터가 존재한다. 칩 셀렉터와 여기 봐요. 칩 셀렉터와 그 다음에 라이트 컨트롤이 존재한다. 이거를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칩 셀렉터 아웃풋 이네이블 같은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자, 이것도 이제 여기 타이밍을 나타냈어요. 조그맣게 나타내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확대를 시켜보면 봐요.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면. 리드 할 때는 앞에 하고 똑같아요. 애드레스 여기 봐요.
애드레스를 주고, 그 다음에 칩 이네이블을 나중에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셀렉션을 딱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액세스 타임만큼 흐를 때 그때 어떤 데이터 값이 딱 바뀌어요.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갈 때 읽어내면 되겠죠. 여기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갈 때. 자, 아웃풋 이네이블이나 라이터 뭐 이런 게 읽어갈 때, 리더가 읽어갈 때, 이때 딱 요때 상태를 이렇게 읽어간다. 이게 데이터 버스예요. 자, 요런 상태가 돼요. 라이트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라이트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라이트일 때. 여기 보니까 애드레스를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에다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타임만큼 기다린 다음에 지가 읽어가는 이런 구조가 된다. 나머지도 전부 비슷하고요. 이건 참고로 보면 돼요. 이것도 이거랑 동일한. 요거는 리더 상태일 때고,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이트 상태, 라이트. 또 이제 요거는 라이트 사이클 뭐 비슷하게 잡은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드 온리 메모리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차이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메모리가 2K바이트를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했지만은 32K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2K. 그러니까 62256으로 되어 있어요. 62로 시작하면 이거는 스태틱 메모리다. 그러니까 40, 60, 61, 62 뭐 다 이게 스태틱 메모리인데 메이커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256은 256K 스태틱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256을 이걸 나누기 8로 하면 256을 나누기 8로 하면 32가 되나요? 32가 돼요. 32K 바이트 단위의 스태틱 메모리다. 그래서 이런 스태틱 메모리는 칩 패키지에 비해서 용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기껏 해봐 32K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켓이 몇 개요? 28핀 소켓으로 D평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32K바이트니까 애드레스가 몇 개 돼야 돼요? 32 봐요. 32K는 이거는 2의 6성하고 2의 5성인가요? 2의 5성. 그 다음에 2의 10성. 그쵸? 그러니까 2의 4성이 16이고 2의 5성이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 애드레스가 몇 비트예요? N은 애드레스가 5하고 10하고 15비트가 있어요. 15비트. 애드레스가 15비트. 데이터는 D는 8비트.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저 리더 와이어가 벌써 23개가 필요하니까 적어도 28핀이 돼야 된다. 나머지는 컨트롤러 써야 되니까. 자, 컨트롤러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애드레스 버스. 여기는 A0에서부터 A, 12, 14, 이렇게 섞어져 있어요. 또 이렇게 보면은 A0에서 A부터 A 여기 14가 되고, 여기 14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여기 애드레스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 A0에서부터 A14까지니까 여기 14, A0에서부터 A14, 여기 사이에 뭐 다 있고, 사이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러면 결국은 애드레스는 15비트가 되죠. 15개. 데이터 버스는 여기 Q0, Q1, Q2 뭐 해가지고 요 위치 여기 데이터 버스 여기 8비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여기에 메모리가 있으니까 라이트 이네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이네이블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칩 셀렉터 단자 같은 것도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웃풋 이네이블, 칩 셀렉터, 그 다음에 라이트
이네이블 뭐 이런 것을 쓸 수가 있다. 왜냐면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에 연결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세 가지 유형으로 여기 주어져 있죠.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여기 칩 셀렉터, 아웃풋 이네이블, 라이트 이네이블, 전원, VSS를 플러스 5V를 공급하고 그라운드를 0V를 공급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